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아름다운 수도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은 양수리 가까운 풍광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이 남한강과 이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거기 예봉산과 웅길산이 마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이죠.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영화 울지마 톤저의 그 첫 장면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열애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배경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지난해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 직전에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부님께서 카톨릭 남자 수도자들과 여자 수도자들, 특히 장상연합회 수도자들을 모시고 반전 반핵 한반도 평화 미사를 프란치스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매주 평화 미사를 거행하셨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신부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일단 한번 되돌아봐 주시죠. 작년에 북측이 핵과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하며 한반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남측과 미국이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 한반도는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5개월 앞둔 그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한반도의 그 위기 상황을 이유로 참가를 망설였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나서서 그 상황을 개선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라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그 위원회와 그 위원장이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북측이 그 남측과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맞서고 있었으니까 유엔은 중재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장인 토마스 바흐에게 인류애와 평화의 올림픽 정신으로 한반도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신을 보내신 거죠? 예,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연결을 했죠. 그 영상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성공을 위하여 그 양측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그 1년간 한미 군사 훈련과 핵실험과 그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그 전쟁 상황을 올림픽의 그 평화 분위기로 반전시키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광화문 미사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는 유튜브 영어 강론을 통해 그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제 통용어인 영어로 강론을 함으로써 그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그 전쟁 상황과 평창 그 올림픽의 위기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영어 강론 영상을 가톨릭 교회와 저희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통해서 그 관계되는 국제 조직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네, 신부님의 그런 노력이 큰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그나마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당시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통찰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예,
1989년 그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그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 그때 임수경이도 하고. 예, 예. 여기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임수경 학생을 그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대표자로 보냈는데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팍팍 뒤집혀지고 그 공안 정국이 형성되고 사회가 그 공포 분위기로 이렇게 변해져 갔습니다. 이때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사재단이 문규현 신부님을 평양에 파견해서 임수경 학생을 안전하게 남쪽으로 동행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일명 문규현 신부 파북 사건이었죠. 네, 생생히 기억이 예. 1989년 8월 15일 문규현 신부님은 개성에서 임수경 학생을 만나 둘이 손을 잡고 판문점 분단선을 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민족 분단의 그 장벽을 허물어뜨린 사건이었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넘은 바로 그 판문점 분단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겹치는군요. 예, 예. 예, 이 사건을 그 동료 사제들과 함께 기획, 진행하면서 그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에 그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평양과 그 워싱턴의 그 정치 외교적인 이 생리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양 방문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만. 예, 예.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쌓여 작년에 그 위기 상황에서 반전 반핵 그 한반도 평화 미사를 거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실제로 지금 지난해에 비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급진전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8일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 또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교착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두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부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깊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차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양 정상은 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그 연내에 그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이렇게 종식하고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였죠. 예, 그러므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연내 종전 선언을 이루어내는데 두 정상과 그 참모들이 함께 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북측은 계속해서 미국의 종전 선언을 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 북측의 의미 있는 핵 신고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종전선언 협상에 참가하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 정치 외교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그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어떤 제안을 내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신부님께서는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저는 그것이 이제 남북 미중이 함께 그 종전선언 협상에 그 참여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측은 미국을 설득하고 북측은 중국을 설득하여 그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남북의 그 정상은 북측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는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을 그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설득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예, 예. 젖먹던 힘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한한 부시 대통령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북한의 그 악의 축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냈죠. 이런 노력들이 지금 두 정상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 미중이 함께 하는 협상에서 그 4개국 간에 현존하는 이 과거와 그 현재의 모든 그 갈등과 전쟁 요인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북미 간의 그 과거의 한국 전쟁, 그리고 현재 핵 갈등, 그리고 미중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당사자 간의 협상과 그리고 서로 포괄적인 이런 협상들을 통해서 매듭 짓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까지도 예, 포함해서 포함이 되는 예, 겁니까? 같은 전쟁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미중이 함께 그 한반도 평화와 그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그 북미 간의 한국 전쟁과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양측은 물론이고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과 중국은 이미 깊은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양측은 협상의 계기가 주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중의 그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면 세계인들이 굉장히 화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의 그 대북 제재를 에 대한 그 명분을 잃게 하고 북측의 경제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즐거운 그 상상력을 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북측은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때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어떤 전략적인 그 판단과 그 선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남북 미중이 함께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그 김 위원장이 함께 그 대한민국 1호기에 탑승하여 워싱턴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예전에 뭐 중국 비행기 빌려 탈 필요 없다는. 그리고 예, 우리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제 함께 그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워싱턴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도 그가 탄 그 비행기를 우리 비행기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즐거운 어떤 상상력이고 어떤 면에서 한편의 이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남북 미중의 그 모두의 승리이고 어떤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신부님은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런 상상력을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죠? 시키는 그 지혜를 이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그의 참모들이 에게 이런 용기가 주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용기가 현실적인 이 그 정치 외교적인 그 좋은 묘안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발전하면 참 좋겠고 끝으로 이런 상상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좋은 어떤 영감, 그 브레인스토밍, 영감으로 이렇게 작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한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역시 오랜 수행 끝에 반짝이는 영성을 그런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쪼록 그 신부님의 이런 특별한 제안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 귀중하게 쓰여지고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